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빌려줬잖아. 보험금 한 달 후면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녕하십니까? 12년차 변호사 한창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릴 당시에 거짓말을 하는 기망행위, 그리고 그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착오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편취행위가 있으면 성립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 내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서 돈을 빌렸을 때에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 사용 목적을 속인다던가,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에 내가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냐?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 정도 빌려줬을 때 내 스스로가 감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물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 또한 누구 친구들 또는 나 또한 뭐 금융기관에 돈까지 빌려줘가지고 자기도 빚을 지면서까지 빌려주는 상황인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고소하셔가지고 피해 변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본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면밀히 판단하시고 고소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고소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라던가 이런 부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던가 무료 법률 서비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시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시니까 절대 결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꼭 받아야 될 돈이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고소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시점이나 타이밍,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연인 간의 금전거래라고 하는 게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진입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기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 하시면은 무조건 형사 고소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형사 고소를 할 때에 상대방이 이제 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돈을 줬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언제 갚기로 했는지, 변제 기한,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거와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만약에 통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거짓말을 한번 반복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너 그때 아빠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빌려줬잖아. 보험금 한 달 후면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라고 하시고, 만약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거나 그랬지,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 아니면 아무 대답도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그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묻는 방법이 팁인 것 같습니다. 저는 100%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소를 하시게 되면은요, 고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고소인 진술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피해자 진술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해자 진술 조서가 재판에서는 증거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 부분을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되는 건데, 그걸 혼자 할 때와 변호인을 동석할 때는 반드시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피해자 진술 조서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했을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증언을 했을 때에 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피해자 진술 조서입니다. 재판정에서도 피해자 진술 조서와 내용이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우 신빙성을 얻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사기 입증에도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조서를 받으실 때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